안녕하세요, 아셀입니다. 지난주 내내 감기가 너무 심해서 목소리가 안 나와서 녹음을 하지 못했어요. 빠르게 인포 영상을 시작해 볼게요. 이번에는 멕시코에서 꼭 가봐야 할 곳을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는 치첸이사, 세뇨떼, 그리고 핑크라군을 갔습니다. 호텔존에서 워낙 멀다 보니 아예 세 곳을 묶어서 투어로 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희도 투어로 가게 되었습니다. 투어 회수도 정말 많더라고요. 저희는 마이 리얼 트립에서 진행했는데 2명이서 27만 9,800원이었습니다. 호텔에서 픽업해서 호텔에서 드롭을 했고 핑크라운부터 들려서 세뇨떼에서 점심 먹고 자유시간을 가진 이후에 치첸이사로 이동해서 보고 다시 호텔로 돌아오는 코스로 예약했어요. 15인 이상이면 대형 버스로 움직인다고 했는데 당일날 나가보니 벤츠 스프린터 차량이었어요. 완전 꽉 찬 상태에서 조금 불편하긴 했습니다. 벤츠지만 의자가 푹신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시간 타다 보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2인 27만 9,800원에는 세뇨떼에서 먹은 점심부터 구명조끼와 라커룸의 금액만 들어가 있고 치첸이사 입장료 30달러씩이랑 세뇨떼 입장료 10달러씩, 핑크라군 입장료 10달러씩은 별도로 내셔야 합니다. 저희가 따로 티켓을 끊는 게 아니고 가이드분께 드리면 가이드님께서 한 번에 사서 나눠주시더라고요. 투어 전날 카카오톡으로 몇 시에 픽업하러 온다고 연락이 왔는데 저희는 새벽 6시인가? 아무튼 새벽에 출발했습니다. 가면서 가이드님께서 이것저것 설명해 주시는데 너무 피곤해서 자다 깨다 하면서 갔습니다. 설명해 주시다가 아포칼립스 영어로 틀어주셔서 봤는데 치첸이사 가실 분들은 한 번쯤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재밌더라고요. 처음 간 곳은 핑크라군이었는데 여긴 카메라를 들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핸드폰만 가능하고 고프로나 DSLR 등 이런 건 못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핑크라군은 현지 가이드분이랑만 동행이 가능해서 그분이랑만 들어갔습니다. 사진을 찍어주시는데 약간 짤뚱하게 찍으셨지만 그래도 사진 되게 잘 찍으시더라고요. 사실 볼 게 없습니다. 그냥 우와 핑크색이네? 이게 끝이었어요. 해가 너무 강하다 보니 10분 정도 만에 돌아온 것 같은데 한 번쯤은 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핑크라군은 해가 강할 때일수록 더 핑크색이 선명해진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개인이 차량 빌려서 가실 분들은 12시에서 2시 사이로 잡으시면 완전 진한 핑크색을 볼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핑크라군 이후의 행선지는 세뇨떼였어요. 멕시코에는 정말 많은 세뇨떼가 있다고 합니다. 세뇨떼는 신성한 우물이라는 뜻으로 유가탄 반도의 서해안층 지반이 약해져 무너지면서 동굴이 드러나 생긴 천연 우물이라고 해요. 아마 투어 회사마다 가는 곳은 다를 텐데 저희는 여기로 갔습니다. 도착해서 먼저 밥을 먹는데 뷔페지만 뷔페 같지 않은, 아무튼 직원들이 접시를 가지고 음식들을 직접 덜어주는 형식이에요. 원하는 메뉴를 얘기하면 되고 원치 않으면 그냥 패스해도 되더라고요. 음료도 1인 1잔은 무료였습니다. 음식이 대체적으로 괜찮았어요. 아마 더 먹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워낙 많아지고 자유시간이 엄청 많지 않다 보니 저희는 대충 먹고 물놀이 하러 갔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구명조끼를 빌린 후에 내려갈 수 있어요. 워낙 미끄러우니 조심조심 내려가셔야 돼요. 꽤 깊게 내려갑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놀고 있었어요. 소지품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신발은 벗고 들어가도 되지만 저는 샌들을 신고 가서 그냥 신고 물놀이 했습니다. 위에서 아래를 봤을 때도 엄청 깊어 보였는데 밑에서 보니 더더욱 깊어 보였어요. 마치 싱크로 생기는 곳에서 물놀이 하는 느낌이랄까요? 저희가 간 곳에서는 엄청 높은 곳에서 다이빙도 하는데 저는 그런 거 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남편만 2-3번 정도 올라가서 뛰고 했습니다. 열심히 놀다가 약속 시간보다 20분 정도 일찍 나왔어요. 물기 대충 닦고 옷 갈아입고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았거든요. 마지막으로는 치첸이사를 갔습니다. 치첸이사는 마야 문명의 도시라고 해요. 마야 문명의 도시들 중 가장 거대한 규모였고 최고 전성기 당시에는 치첸이사가 마야 전체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 지방들과 교역도 활발했고 치첸이사에 있는 다양한 건축 양식들은 활발한 문화 교류 때문이라고 추측된다고 해요. 원래는 저 높은 곳을 올라갈 수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추락사한 일 때문에 그 후로는 올라갈 수 없고 보기만 할 수 있다고 해서 아쉬웠어요.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가이드분께 설명해 주시는 게 더 귀에 쏙쏙 잘 박혀서 잠깐 가이드분의 설명을 듣고 올게요. 스티븐스라는 미국 외교관에 의해서 발견이 됐고요. 이후 150년간의 고고한 연구 끝에 오늘 여러분들이 듣게 되실 역사가 90% 이상이 밝혀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지금 여기 앞에 계단 보이시나요? 네. 자, 지금 보이시는 피라미드는 아까 제가 차량에서 보여드린 두 번째 화합이라는 달력입니다. 자,
밧줄 보이시죠? 네. 지금 있는데 옛날에는 지금 올라갈 수가 없어요. 7년 전까지만 해도 올라갈 수가 있었는데 캐논 할머니가 추락하면서 사망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올라갈 수가 없는데 밧줄 잡고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계단의 수가 총 91예요. 자, 그럼 91, 3년, 2년, 3년, 4년입니다. 자, 91 곱하기 4는 364고요. 맨 위에 있는 저 큰 계단 합치면 365.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달력 날짜와 동일합니다. 자, 저희가 쓰고 있는 달력은 15세기 때 만든 그레고리역인데 요거는 기존에 쓰고 있던 율리우스력의 역법상 5차를 수정해서 만든 달력이에요. 자, 이게 뭔 말이냐? 그 당시에 있던 과학을 전부 다 때려서 만들었는데 고대에 만든 달력과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달력의 태양력의 오차는 불과 28초밖에 나지 않습니다. 자, 이것만 들었을 때도 고대 마야들이 얼마나 태양에 집착했는지를 알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달력이 360일짜리 화합이라는 달력인데, 자, 1년이 몇 개월이라고 말씀드렸죠? 18개월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18개월, 그렇죠? 자, 18개월은 어디에 표시했을까요, 그러면? 자, 계단에 보시면 큰 바 보이시죠, 여러분?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입니다. 그렇죠? 그 옆에 똑같이 9개가 더 있습니다. 그럼 총 18개예요. 그래서 1년이 18개월의 숫자를 여기 끝에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제가 차에서 보여드린 첫 번째 260일짜리 달력은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 점을 치던 달력. 자, 안 보이죠, 여러분? 그렇죠? 자, 피라미드 안에 피라미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자, 겉에 안에 있는 게 260일짜리 달력, 밖에 있는 게 360일짜리 달력인데 이 달력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아까 여러분들 차에서 보신 이런 달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저 둥그런 거는 260, 긴 거는 360일짜리인데 같은 날 같은 문양으로 출발해서 한 바퀴 돈 다음에 다시 같은 날로 돌아오기까지는 52년이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야의 한 세기는 52년인데 그럼 이 52는 어디에 표기됐을까요? 또 어디 있다 큰바 안에 보시면 네모란 거 보시죠, 여러분? 네모 보시나요? 자, 네모 보시나요? 네. 여기 총 한 면에 전부 다 52개가 표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달력에 나오는 숫자를 여기 피라미드에 표기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정작 7대 불가사의가 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자, 제가 아까 칸 뭐라고 말씀드렸죠? 칸 했는데 바로 쿤. 뭐 지금 뭐 칸. 네, 칸은 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저희가 쓰는 쪽이 서쪽이에요. 앞쪽이 북쪽입니다. 자, 북쪽에 뭐가 있냐? 뱀 머리밖에 없어요. 몸통은 없습니다. 뱀 머리밖에 없어요. 이 뱀 머리를 꿀꿀 칸이라고 부릅니다. 자, 한국말로 직역하면 깃털 달린 뱀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마야 최고의 신이에요. 자, 그런데 3월과 9월에 1년에 딱 두 번 뱀의 몸통 형상이 햇빛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 손가락이 뱀머리입니다, 여러분. 뱀머리를 따라서 올라가시는 걸 한번 보세요. 와, 신기하다. 또 어떻게 했대? 자, 3월 21일과 9월 21일입니다. 자, 춘분과 추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봄과 가을이 시작하는 첫날이에요. 이날에 정확하게 뱀의 몸통 형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자, 3월 21일 뭐죠, 여러분? 춘분, 곡식을 뿌리는 시즌입니다. 9월 21일 추분 뭐죠? 곡식을 걷어들이는 시즌입니다. 딱 이날에 맞춰서 정확하게 뱀의 몸통 형상이 나타나고요. 또 한 가지 현상이 더 있어요. 3월 21일과 9월 20일이 또 다른 현상이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낮과 밤의 시간이 각각 틀립니다. 그렇죠? 낮이 길 때도 있고 밤이 길 때도 있고 이런데 딱 1년에 딱 두 번 춘분과 추분, 봄과 가을이 시작하는 첫날에 낮과 밤의 시간이 각각 12시간인 규야 평균시가 일어납니다. 이 시기에 맞춰서 정확하게 뱀의 몸통 형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걸 알기 위해서는 건축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건축의 비밀을. 자, 아까 배틀트림에서 뭐라고 나왔죠, 여러분? 돌이 없다, 산이 없다, 이 돌이 없으니까 이 건물을 어떻게 지은지 모른다, 외계인이 짓다, 막 헛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그 한국분 가이드가 얘기를 한 건데 아직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네, 잘못된 정보입니다, 여러분. 자, 일단은 이런 큰 건물을 잡기 위해서는 틀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간단합니다. 전부 다 보시면 여러분 직사각형입니다, 그렇죠? 이걸 어떻게 짓냐? 자, 춘분과 추분의 해가 뜨는 지점을 잡고 중심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해가 뜨는 지점에 말뚝을 박아놓고 밧줄을 매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쭉 당긴 다음에 어떻게? 그냥 한 바퀴 돌면 됩니다, 여러분. 자, 원을 그린 다음에 언제? 6월 21일과 12월 21일입니다. 여름과 겨울이 시작하는 첫날에 해가 뜨고 지는 지점에 말뚝만 박아주면 됩니다. 자, 어디? 여기 끝에 보이는 모서리 지점 보시나요? 여기가 6월 21일에 해가 뜨는 지점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여기 끝에 있는 모서리 지점이 해가 지는 지점입니다. 반대로 12월 21일 동지에 겨울이 시작하는 첫날에 해가 뜨는 지점은 여기 반대에 있는 꼭 지점이고요. 해가 지는 지점은 여기 반대에 있는 꼭 지점이 되는 겁니다. 자, 원을 그린 다음에 말뚝을 하나, 둘, 셋, 네 개를 그려놓고 그 안에 줄을 그어보면 직사각형 건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든 연의 길이는 똑같습니다. 자, 틀을 잡았으니 언제? 이제 돌을 올려야 되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 왜 해가 여기서 뜨고 여기서 질까요? 해는 항상 동쪽에서 동서쪽으로 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죠, 여러분?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동동쪽에서 동서쪽으로 해가 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 틀을 잡았으니 어떻게 이제 건물을 올리면 됩니다. 자, 여기는 아열대 지방입니다, 여러분. 아열대 지방에서는 건축 자재를 구하는 것도 힘들지만 높은 건물을 올리는 건 그 당시에 더 힘들었습니다. 왜? 여기는 습하기 때문에. 자, 일단 뭐가 있었을까요? 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뭐가 여기 무슨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죠? 아열대. 아열대 말고 다른 돌 아까 내가 더 비슷한 석회 뭐죠? 석회암 쪽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발밑에 써도 바닥나지 않는 석회암 덩어리들이 밑에 보셔도 석회암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어마무시한 석회암들이 많이 있어요. 자, 석회암을 꺼내가지고 오늘 오면 3,000년을 버틸 수 있을까요? 못 버팁니다, 여러분. 자, 모든 장면은 아까 여러분들이 보신 아포칼립토에 나옵니다. 자, 노예들이 끌려가는 장면이 다 나와요. 자, 첫 번째, 노예들이 끌려가는 장면에 큰 나무가 쓰러집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 불을 피우기 위해서 나무를 자르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끌려가고 있는 장면에 온통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얗게 분치돼 있어요. 맞죠? 세 번째 또 뭐가 나오죠, 여러분? 세 번째, 자, 나무를 세워놓고 석회암을 올린 다음에 거기에 불을 지피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번째 뭐가 나오죠, 여러분? 돌을 세워놓고 손으로 막 하얀색 가죽을 바르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석회암을 36시간에서 48시간을 태우게 되면 하얀색 가루 나옵니다. 이 가루를 현대사회에서는 시멘트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시멘트를 만들 때 뭘로 만들죠? 바로 석회암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자, 실제로 마야 박물관에 가보면 마야 이 석회암을 태우던 가마가 도너츠 모양처럼 중간이 뻥 뚫려 있습니다. 왜일까요?
자, 막혀 있으면 온도가 500도 이상까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중간이 뻥 뚫려 있으면 상승 기류를 타면서 온도가 800도 이상까지 올라가면서 석회암을 태우게 되면은 뭐죠 여러분? 시멘트 가루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외계인이네. 자, 그다음 다른 장면이 또 나와요. 무슨 한 가지 내가 조건이 나옵니다. 그죠? 석회암을 제조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뭐죠? 나무 판때기가 있어요. 거기에 붙여서 굳힙니다. 이걸 굳히게 되면 콘크리트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맞네. 자, 그리고 뭐죠, 여러분? 마얀 노예들이 머리에 뭘 쥐고 돌을 옮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옮기는 장비는 마얀 텀플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돌을 옮기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실제로 보시면 돌이 상당히 큰 것 같지만 앞에 가보면 달관해요. 달관합니다. 뭐죠? 돌을 쌓아서 올린 다음에 아까 너희가 손으로 시멘트 반죽을 위에 바르고 돌을 또 위에 쌓아서 올려놓은 거지. 외계인이 지었니? 돌이 없었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분은 아직도 아포칼립토를 보여주면서 이 돌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진짜로? 네,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자, 그래서 건물을 올려놓은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돌을 보시면 안에 문양도 있죠, 여러분. 문양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마야는 청동과 철기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석기 시대예요. 돌을 어떻게 조각을 내면서 안에 문양 어떻게 넣을 수 있을까요? 자, 청동이 여러분들, 있나? 아까 그 마양 군인들 전쟁 나갈 때 무기 보셨나요? 시꺼먼 돌. 노동상에 가면은 저희 가면 전부 다 시꺼먼 돌 진짜 많아요. 저게 뭐냐면 흑요암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 현대 사회에서 광물의 굵기를 측정하는 용어를 모수경도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1도에서 10도 표준 강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가장 약한 1도는 활석이라고 얘기해요. 자, 보면 모래처럼 부서지는. 그럼 가장 강한 10도는 뭘까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입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흑요암은 모수경도 7도에 해당합니다. 그 당시에 웬만한 철보다 더 강했어요. 자, 그럼 이 흑요암은 어디서 났을까요? 여기 밑에 바로 과테말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테말라에 화산이 있어요. 화산 용암이 흘러내리면서 급격하게 빨리 냉각되는 자연 유리를 흑요암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기도 만들고 돌도 조각도 내고 화살촉도 만들고 뭐죠, 여러분? 돌도 조각을 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료가 없었다, 외인이 났다. 이건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여기 있는 재료로 시멘트를 만든 다음에 건물을 올린 겁니다. 아시겠죠? 전부 잘못된 정보 때문에 이거 잘 알고 계시면 되세요. 자, 세 번째는 소리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자, 박수 주죠, 여러분. 박수밖에 안 들리죠? 여기서? 그렇죠? 자, 저희 중간 한번 가볼까요? 뭐해? 좋아요? 어? 자, 여러분들 지금 들린 소리 뭐 안에 알바를 하면 박아놓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기치는 게 아니에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 들린 소리는 메아리입니다, 그렇죠? 반대말로는 속삭임의 회랑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건 원형 건물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 런던에 있는 성곽성당, 내가 아 하면 소리가 돌아와요. 자, 근데 뭐죠, 여러분 여기 뻥 뚫렸습니다. 이런 소리가 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일단 여러분들이 들린 소리는 새 소리예요. 신의 전령이라고 얘기하는 깨찰이라는 새입니다. 아마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아까 세로대 위에 날아다니는 아기 새들을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실제로 얘들이 오를 때 저 소리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패턴 똑같나요? 어떻게? 자, 초음파입니다. 악수와 실제 새 소리의 초음파입니다. 패턴이 99% 일치합니다. 99% 일치합니다. 자, 얘가 왜 신의 전령일까요? 깃털 달림 때문에 왜 신의 전령일까요? 자, 몸통은 30cm인데 꼬리 길이가 90cm예요. 아니면 나름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이 새는 과테말라의 현재 국조입니다, 여러분. 국조예요. 옛날 때 이 새를 죽이는 건 사형 선고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자, 소리의 미지세가 여기에 있는데, 자, 원인은 몇 개 밝혀졌어요, 여러분. 원인은. 자, 여기 보시면 철문 하나 보이시나요? 네. 사람 한 명 정도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사람이 누가 발견했냐? 내셔널 지오그래픽 팀이 발견하게 됩니다. 왜? 어떻게? 자, 현대사가 발전하면서 이 고고학 장비도 최첨단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 안에 들어가서 비틀 봤더니 뭐가 나오냐? 세노테가 발견됩니다, 여러분. 세노테가 발견됩니다. 자, 석회암의 땅이 무너져야 정상인데 안에 들어갔더니 6톤짜리 석회암 돌 기능이 70개나 박혀 있습니다. 기초작업을 한 거야? 이거 외계인 맞네.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는 전기를 보낼 때 금속과 금속으로 보내게 되는데 환경적으로 알 수 없지만 이 빨간 지점 보이시나요? 빨간 지점들. 흙과 흙, 돌과 돌 사이에서 미세하게 전기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폭파포기라는 보일 경기장입니다. 아까 제가 올라오면서 보여드린 카스트리아 일레스티카 고무나무로 공을 만들어요. 자, 그냥 공을 만들면 무게가 6kg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밖에 안 차요. 진짜 무거워요. 자, 그런데 어떻게 고대 마야들은 경화 작업을 합니다. 원로 나팔포집을 첨가하게 되면 내구성이 생기면서 탄력이 생겨요. 그리고 공의 무게가 3kg까지 줄어듭니다. 이상한 일이야. 네, 맞으면 죽습니다, 거의. 무거워요. 자, 7대7 게임을 하는 겁니다. 14명이에요. 전부 다 귀족의 자제들만 이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귀족의 자제들은 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세뇌 교육을 받고 자랍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따로. 자, 왜냐면 자, 일단은 게임을 어떻게 하냐? 저기 꼴대예요. 저기 꼴대예요. 3kg짜리 저기다 알로 돌리는 거? 타져놓으면 쉬울 것 같은데 알로 안 됩니다, 여러분. 어깨와 골반을 통해서만 골을 올 수가 있습니다. 3kg짜리를? 그렇죠? 골대까지 안 들어가고 그냥 하나인데 근데 모르겠어요. 자, 어떻게 하냐? 원래 고대 경기장들은 골대 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벽이 쭉 터져 있습니다, 이렇게 90도로. 그래서 몸을 딱 올리면 떼우르르 하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게임이 골에 들어가는 건데, 자, 그래도 골 자체가 들어가기 힘들었기 때문에 한 골만 들어가도 게임이 끝났다고 합니다. 자, 게임은 1년에 13번을 하게 되는데, 자, 한 번 딱 한 날 인신공연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9월 21일입니다. 수수가 끝나게 되면 게임이 끝나게 되고 이긴 팀, 진 팀이 있어요. 자, 누구를 죽여야 될까요? 진팀. 자, 이긴 팀을 죽이게 됩니다. 왜 그래? 왜? 자, 시대계는 강한 걸 받쳐야 되기 때문에 강한 자가 좋아지면 자, 그리고 좋아지. 그 이유는 따로 있어요. 제가 아까 어릴 때부터 세뇌 교육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이긴 다음에 내 심장을 바치면은 죽은 다음에 부활을 했다고 이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인데 그걸로 그냥 영광스럽게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네, 이유는 없어요. 부활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세뇌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세뇌 교육을 받고 죽으면 부활해서 신이 된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광스럽게 죽을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자, 근데 이긴 팀을 죽이 많고요. 자, 이긴 팀의 주장에 목을 자르고 신경을 빼요. 그리고 나머지 6명의 팀원들도 전부 다 목을 자릅니다. 그다음에 어디에? 아까 여러분들 오시면서 보인 해골 벽화 보셨나요? 여기 촌판틀리라고 얘기합니다. 영광스러운 해골의 신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영광스럽게 죽은 이긴 팀 팀원과 주장들을 모시기 위해 만든 신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해골 모양이 박혀져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 오. 저렇게 들려. 응.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올랍! 올랍! 들리네. 올랍! 올랍! 신기하다. 작게 얘기하면 저기서는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크게 들립니다, 여러분. 그 소리 효과는 알 수 없습니다, 아직. 자, 그런데 여기 치게 되면 스피커를 타고 이거 소리를 아래 위로 날려준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스피커 밖으로 어떨까요, 여러분? 소리가 밖으로 뿜어져 나갑니다. 밖에서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려요. 오. 자,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들 들으신 역사는 90%가 밝혀진 거고요. 10% 소리의 비밀은 아까 말씀드린 이 새소리와 여기 폭타폭 경기장의 미스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언제 밝혀질지는 알 수가 없어요. 향후 돌아가신 다음에 10년 뒤, 20년 뒤에 혹시나 밝혀지면 오늘을 토대로 아, 이렇게 밝혀졌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저도 더 이상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저도 모르니까요. 호텔로 돌아와서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이름은 잘 모르는데 피아노 쳐주시는 분도 계시고 레스토랑 같은 분위기였어요. 저희는 참치타닭기랑 우설, 폭립이랑 버섯크림 스프 같은 것도 시켰어요. 후식으로는 옥수수 아이스크림이랑 코코넛 어쩌고 아무튼 그걸 같이 시켜서 먹었습니다. 맛도 괜찮았고 분위기도 좋았어요.